안녕하세요. 건교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1회부터 3회까지 스피드 퀴즈 형식으로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1회 실전 모의고사부터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 간호조무사가 활력증으로 측정하던 중 혈압계가 떨어져서 파손되었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숨긴다든지 새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즉시 사실대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사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안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 입원 환자의 불암을 경감시키고 예방시키기 위한 올바른 간호로는 5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겪고 있을 때에는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하면 방문객이 오도록 해서 이제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검사나 치료 방법의 설명은 의료진이 할 역할입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환자에 대한 간호를 포커싱으로 둬야 되고, 침상의 절대 안정 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며 간단히 병실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내과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된 환자에 대해서 간호조무사가 제일 먼저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업무로는 병실의 정돈과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이탈을 측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4번. 지질을 이완시켜 소화를 돕는 알칼리성의 담즙을 생산하는 소화기관은 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담즙이라는 단어만 보고 2번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왜냐하면 생산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은 간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간에서 생성이 되어서 담낭에 저장이 되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오는 공간에서 이제 이 담낭에서 담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담즙을 만드는 곳은 간, 담즙을 저장하는 곳은 담낭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뇌신경 중 7번인 안면신경이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되는데 안구 측면 운동은 6번 외전신경, 그리고 귀에 대한 건 8번, 그리고 혀의 전방 3분의 2와 얼굴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 후방의 3분의 1의 미각을 담당하는 것은 9번 서린신경입니다. 6번. 페니실린을 투여한 뒤에 호흡곤란과 두통,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번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과민성 쇼크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항원으로 인지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들이 급격히 반응을 할 때를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위급한 상황으로 처해지냐면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항체와 백혈구가 활동을 하게 돼서 염증과 부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혈관을 확장시킬 때 또 너무 반응이 있게 되면 저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몸의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쇼크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물 호스 있죠. 우리 시골 가면은 네, 막 고무수로 이렇게 밭에 물 주고 하는 그런 호스에다가 이제 멀리까지 쫙쫙 나가게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여기 입구를 막 손으로 꽉 쥐잖아요. 그러면 물주기가 힘차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멍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혈관으로 비유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혈압 증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될 경우에는 이 고무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안에 있는 물을 쪼았을 때보다 쫙쫙 나오지 않겠죠. 이 흐름이 천천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이 필요로 하는 장기로 빨리빨리 못 가게 되어서 쇼크에 걸리게 됩니다. 네, 비유가 좀 이상했나요? 아유. 7번. 라식스의 양리작용은 돼 있는데 3번. 이뇨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혈압 약물에서 라식스를 쓴다라고 많이 배웠는데요. 이뇨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라식스는 신장의 헬렌고리에서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를 막아 배설을 증가시키는데요.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작게 보게 되면 그 구성원을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더 작게 보다 보면 이런 형태를 띄어줍니다. 그래서 사구체를 통해 헬렌고리, 그리고 근위세뇨관, 원위세뇨관, 그리고 집합관을 통해서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헬렌고리에 작용하는 약물이 바로 라식스입니다. 8번. 다음은 어떤 영양소의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인가? 빈혈, 잇몸 출혈, 상처 치유의 지연, 멍이 잘 든다. 이것은 비타민 C를 고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비타민의 종류는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습니다. 수용성은 비타민 B, C, 그리고 지용성은 A, D, E, K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들이 있죠. 그중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과 항산화, 그리고 소장에서 철분을 흡수할 때 도움을 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그 배를 타시는 선원분들이 괴혈병에 잘 걸렸다고 합니다. 괴혈병은 출혈이 있어도 잘 멎지 않는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를 타시는 분들은 채소와 과일을 먹기 힘들기 때문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부족하게 되었을 때 야맹증을 나타낼 수 있고 비타민 E는 빈혈,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티아민이냐 피리독신이냐 또는 비타민 B12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부족하게 될 경우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9번. 식이요법에 올바르게 이어진 것은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더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지방 식이를 해주셔야 되고 급성위험 환자는 저잔여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유동식이라고 뜻하는 미음을 드셔주시면 위에 부담이 가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이제 고열량이 아닌 적당한 식이를 해주셔야 되며 심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칼륨 식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장관 수술을 한 사람은 고섬유질을 먹게 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섬유질 식이를 추천합니다. 10번. 어린아이가 복도에서 떼를 쓰며 울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분노 발작이라고 하죠. 분노 발작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이제 자율성은 생겼는데 이것을 제대로 표현을 할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때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죠.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니 잘 관찰한다 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가서 달래준다든지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되면 이 친구는 내가 울면 다 되는구나 하고 그 행동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막 울고 떼쓰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을 해주지 않고 적당히 이제 무시를 하면서 이제 아이가 안전한지를 관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1번 소아성 궤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심한 복통과 강직을 느끼고 있을 때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강직은 복근이 이제 딱딱해졌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천공을 의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천공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복막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천공은 말 그대로 뚫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아성 궤양이 심할 경우에는 장기에 천공이 생겨서 그에 대한 이물질이 이제 그 복부에 감싸고 있는 그 장기의 막을 복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넓게 퍼진다라는 뜻입니다. 12번 아나벨 증가로 생길 수 있는 녹내장을 수술할 때가 아니라 퇴원할 때 교육해야 할 것은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해야 되며 해를 보았을 때 무지개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망막 박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눈의 구조 중에 이제 막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막, 맥락막, 그리고 제일 안쪽에 망막이 있는데 이 망막이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맥락막이 망막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안구를 보호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제 영양분을 더 이상 못 주기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머리를 숙이고 다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머리를 숙이게 되면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어 절대 금기해야 합니다. 13번 이제 수술을 마친 환자가 병실에 방금 도착했을 때 할 수 있는 간호 내용으로는 이제 의식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을 자꾸 깨우게 되죠. 막 졸립고 아프다 그냥 냅둬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깨워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무기폐가 있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가호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도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닌데 이제 여기 보면 방금 도착해서 딱 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처치를 할 수 있는 4번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14번 특별구강 간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구강 간호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스스로 구강 간호를 하기 힘들고 습기 유지가 힘든 환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4번까지인 분들은 이제 스스로 구강 간호를 할 수 없거나 이제 습기가 떨어질 수 있는 처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며 조기 이상 중인 수술 환자는 이 조기 이상이 뭐냐면 이제 침상에서 이제 얼른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살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하신다는 뜻인데 이분들은 스스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번부터 4번을 제외한 5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번. 폐질환으로 인한 객단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2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튼다든지 그렇게 해서 객담을 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수돌기염 환자에 대한 올바른 간호 내용은 이 그림에 정말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맹장 끝부분에 나와져 있는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겼을 때의 간호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관장을 하는 것은 자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운물 주머니도 염증에 더욱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반자위를 취해주는 것보다 앙화위를 취한 자세에서 다리를 구부려주는 자세가 복부 이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복부에 얼음 주머니를 대주어서 염증에 대한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 관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4번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깝기 때문에 고를 수 있습니다. 17번. 환자의 등을 마사지하다 천골 부위가 붉게 변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욕창을 뜻하죠. 그래서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 방법으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시켜주고 백 마사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팩을 대준다든지 소독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고 반자위보다는 이제 천골이 엉덩이 쪽이니까 이제 반자위를 취하면 그쪽에 중력이 좀 더 가해지기 때문에 측위가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18번. 개두술. 그러니까 이제 머리 쪽을 수술한 뒤에 두통을 호소하는 남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간호로는 반자위를 취해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머리 쪽으로 몰려있는 정맥을 배익시켜 뇌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중 발견된 매독에 대해서 반드시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20주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미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조기 치료를 권합니다. 20번.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의 혈압이 160에서 90이면 아이고 많이 높네요. 그래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해당하는 것은 되는데 이것은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이라고 돼 있으니까 중독된 건가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이 독이 한자로 진짜 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산부에게 독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자간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부종이 생기고 단백뇨가 빠집니다. 그 이유는 고혈압이 되게 되면 혈관이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때 사구체가 망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구체라고 하는 것은 신장 안에서 우리가 소변으로 나가는 물질에 대해 망처럼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원래 혈액이라든지 단백질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아주는 친구지만 고혈압으로 인해 사구체가 망가질 경우에는 이 구멍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빠지게 되는 것을 단백뇨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그 교질 삼투압이라고 해서 체액을 조절하는 알부민이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 몸의 체액을 잡아주는 요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직에 수분이 쌓여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부민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혈장에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과 혈관 사이에 있는 이런 수분들을 잘 조절하고 있는데, 이제 혈관에 있는 알부민 수치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 삼투압을 조절할 수가 없어 혈관에 있는 수분들이 이렇게 조직으로 나가기 때문에 살이 띵띵 붙는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21번. 분만 후 자궁 이완으로 인한 출혈이 심한 산모를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간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5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혈 간호로는 이제 더운 물주머니는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얼음 주머니를 대주어야 되고, 500cc 가량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올리고 자궁 마사지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 마사지를 실시할 경우에는 자궁 수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출혈 예방에 좋고, 항상 바이탈을 측정하여 산모의 상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2번. 출산 후 합병증인 산후 감염을 나타내는 지표는 우리가 출산 후 3일 후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때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보기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감염 증상이 있을 때는 발열 증상이 있기 때문에 5번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23번. 인공 수유 시 수유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남은 우유는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수유 시 머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45도 정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온도를 재기 위해서 팔목 안쪽에 이제 그 분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보고, 그 다음에 젖꼭지 부위에 우유를 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기 없이 전체를 채워줘서 아기에게 줍니다. 그리고 젖병을 물건에 기대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제대로 잡아서 수유해야 합니다. 24번. 성장과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우리가 성장과 발달, 양적인 증가는 성장이라고 하고 질적인 증가는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커지는 것은 성장, 지능이 발달하는 것을 이제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이 말초 부위에서 중심부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말초로. 성장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과 비가역적.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일정한 방향성이 있고, 손가락이 막 5개인데 막 6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역적입니다. 그리고 신체 성장 속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위마다 조금 다르거나 어떤 개인차가 생겨날 수 있고, 성장 발달은 비연속적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열로 인한 갑작스러운 발작, 열성 경련을 일으킬 때 간호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맞는 설명이고요. 이제 5번에 보시면 치아 사이에 억지로 딱딱한 물질을 물려준다 돼 있는데, 우리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그 혀도 이제 근육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인데, 이제 사람이 무의식에 빠지게 되면 이 혀가 이렇게, 그림을 잠시만요. 그렇죠. 이제 혀가 이게 누워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우리가 서랍자에 이렇게 거즈를 대어서 이제 그 구강에 물려주어서 요거를 이제 예방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측위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거를 억지로 입안에 물려줬는데 이 환자분의
이걸 뭐라 할까요? 이걸 깨무는 힘이 얼마나 세냐면 잘못하면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체를 억지로 물려주게 되면 오히려 이제 환자의 치아가 부서지게 되어서 이게 또 흡인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그 1번부터 25번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26번부터 50번까지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